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판사들을 그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 그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서 이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납득하기 어렵다. 굉장히 그 날선호조로 이제 법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그 최근 그 일련의 그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기준과 차이가 많고 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배치된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국민 이익과 그 사회 정의에 그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수사의 그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 기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2월 말 이후 그 부임한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하고 이 법과 원칙 이해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그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한 검찰의 그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 이 소식의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데 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멘트까지 나왔다면 상당히 지금 그렇죠. 이례적인 전파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또 한 건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그 문제 제기만도 아니죠. 예. 이 검찰이 밝힌 것처럼 그동안 그 여러 국정농단 사건, 그 적폐 핵심 사건에 대한 그 이딴 구속영장을 거의 그 예외 없이 이제 기각해 왔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그 짙은 불신의 그 표출이기도 하고 네. 또 그 결정의 그 정당성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법과 원칙 이해에 그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애둘러 좀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 작심하고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이제 그건 검찰 입장이고 법원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네. 검찰과 법원이 뭐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항상 있는 부분이고 검찰로서 뭐 수사의 그 편의를 위해서라도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그 인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법원으로서는 이제 그 가능하면 엄격한 잣대를 이제 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갈등과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정말 이번 사안들 검찰의 이런 주장이 맞느냐 좀 엄밀히 좀 따져볼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그 검찰이 오늘 그 입장문을 밝히면서 그 제시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이 검찰에서도 그 이런 강도 높은 좀 비판을 내놓을 만도 하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네. 먼저 오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그 양지의 그 전현직 간부 2명 사례만 좀 살펴보면은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국정원 사이버 요각팀 팀장으로 활동한 그 양지의 전 기획실장인 그 노아무개 씨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은 양지의 그 현 사무총장인 그 박아무개 씨입니다. 양지회라는 게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증거 은닉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는데 네. 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그 삭제한 혐의죠. 아. 네, 그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이버 요각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노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네. 범죄 혐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네. 증거 은닉 혐의의 그 박모 양지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이 피의자가 그 은닉한 물건의 그 증거 가치 그리고 피의자의 그 주거와 그 가족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러면서 역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포인트가 그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조금 전에 먼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된다는 건 원론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그게 이제 주요한 판단인데 법원은 그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진행 경과. 즉, 네. 그 수사가 거의 좀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검찰은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정원으로부터 그 수억 원대의 그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노골적으로 그 사이버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을 한 사안이고 네. 이 사안 자체가
이 국정원 퇴직자 10여 명이 양지의 그 사이버 여각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지금 잡고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마당이다. 착수다. 이제 착수 그렇죠. 단계다. 예. 이 사람 말고도 10여 명이 더 관련된 게 드러나서 네. 지금 막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검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심한 말로 그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그 국정원 출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찌 보면 그 증거인멸이나 그 조작에 아주 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이고요. 네. 또 이들이 그 자기 혼자 한 일이다. 양지에는 관계없다. 이렇게 그 양지의 그 연관성을 처음부터 강하게 그 발뺌을 했고요. 네. 실제 그 증거를 은닉까지 했는데 이 가족관계 등을 들어서 도주할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에도 우려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애단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그 지금 검찰이 내놓은 입장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2월 말에 새로 부임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확 집어서 지금 문제 삼은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작심하고 한 이야기죠. 네. 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3명입니다. 네. 이 2명은 부장판사고 1명은 이제 그 평판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주로 이 영장 전담 판사 이거 법원 엘리트 아니면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가요? 네. 아주 유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신경을 써서 그 인사를 하는 그 직책이기도 하죠. 이 법원 수뇌부가 이들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그 통제력과 장악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이제 일찍부터 네. 많이들 제기되어 왔던 이런 대목이 있는 사안인데요. 예. 문제가 되는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 지난 2월 말에 그 새로 이제 부임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때가 언제냐 보면 이 특검 수사가 좀 막바지에 이른 때였고요. 네. 아직 그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결정 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제 시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검찰은 그래서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랄까 이 최순실 씨의 딸이죠. 이 정유라 씨 그리고 이영선 전 청와대 그 경호관 등에 대해서 그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좀 기각을 했다. 이전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판단 기준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이래서는 뭐 국정농단이나 그 적폐청산 이런 진실규명은 물론이고 책임자 처벌이라는 그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것이죠. 네. 검찰은 특히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그 구속영장 기각은 물론이고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그 통신영장 또 그 계좌영장까지 그 기각을 해서 공범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것까지 다 기각을 할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들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작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그 검찰의 이야기인데. 네. 법원에서도 검찰의 뭐 이런 태도로 보면 영장 재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가 이게 그렇고.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밝힌 바인데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영장 기각한 분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네. 또 이정열 전 판사님이 소환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댓글 수사야말로 증거인멸의 화신들 아니었나요 이때까지? 대마왕 케이스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이거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야 TF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실제로 근데 더욱 그 말이 안 되는 건 이 양재 간부들이 수사가 진행되자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또 다른 양지의 현직 간부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청구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법리에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하는 동안에도
자료를 숨기거나 은닉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검찰의 입증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발로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이 양지의 사무실에 하드디스크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문제 보고서가 삭제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복원을 그러니까요. 삭제를 했는데 포렌식을 해서 복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삭제하고 외부로 빼돌리고. 네,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지혜는 이제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이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서를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만한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합니까? 보고서가 삭제됐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양승태 대법관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또 한 번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2명 사례만 좀 살펴보면은요. 네. 한 사람은 이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한 그 양지혜 전 기획실장인 그 노아무개 씨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은 양지혜 그 현 사무총장인 그 박아무개 씨입니다. 양지회라는 게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증거 은닉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받았었는데 네. 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그 삭제한 혐의죠. 네, 그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이버 외곽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노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 네. 범죄 혐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네. 증거 은닉 혐의의 그 박모 양지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이 피의자가 그 은닉한 물건의 그 증거 가치 그리고 피의자의 그 주거와 그 가족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러면서 역시 이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한 검찰의 그 이례적인 입장문 발표. 이 소식의 몇 가지 포인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 단순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데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멘트까지 나왔다면 상당히 지금 그렇죠. 이례적인 전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그리고 또 한 건의 그 영장 기각에 대한 그 문제 제기만도 아니죠. 예. 이 검찰이 밝힌 것처럼 그동안 그 여러 국정농단 사건, 그 적폐 핵심 사건에 대한 그 이단 구속영장을 거의 그 예외 없이 이제 기각해 왔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문제 제기는 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그 짙은 불신의 그 표출이기도 하고 네. 또 그 결정의 그 정당성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법과 원칙 이외에 그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조금 애둘러 좀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 작심하고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반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이제 그건 검찰 입장이고 법원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네. 검찰과 법원이 뭐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항상 있는 부분이고 검찰로서 뭐 수사의 그 편의를 위해서라도 뭐 당연히 구속영장이 좀 필요한 대목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그 인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법원으로서는 이제 그 가능하면 엄격한 잣대를 이제 그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갈등과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정말 이번 사안들 검찰의 이런 주장이 맞느냐 좀 엄밀히 좀 따져볼 대목들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나 그 검찰이 오늘 그 입장문을 밝히면서 그 제시한 그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이 검찰에서도 그 이런 강도 높은 좀 비판을 내놓을 만도 하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네네. 먼저 오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그 양지의 그 전현직 간부 바로 포인트가 그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 이건데요. 조금 전에 먼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된다는 건 원론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그게 이제 주요한 판단인데 법원은 그 증거인멸 우려가 별로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진행 경과 즉 네. 그 수사가 거의 좀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가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검찰은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국정원으로부터 그 수억 원대의 그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노골적으로 그 사이버 대선 개입과 그 정치 개입을 한 사안이고 네. 이 사안 자체가 이 국정원 퇴직자 10여 명이
양지의 그 사이버 여각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지금 자꾸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마당이다. 착수다. 이제 착수 단계다. 예. 이 사람 말고도 10여 명이 더 관련된 게 드러나서 네. 지금 막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어찌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검찰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들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심한 말로 그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판사들을 그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 그 청구한 구속영장이 그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서 이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납득하기 어렵다. 굉장히 그 날선호조로 이제 법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그 최근 그 1년의 그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의 그 기준과 차이가 많고 네.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그 배치된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서 이 국민 이익과 그 사회 정의에 그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수사의 그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그 기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지난 2월 말 이후 그 부임한 그 서울중앙지법의 그 영장 전담 판사들 그 정조준하고 이 법과 원칙 이해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그 직격탄을 날렸는데요.